오크히로야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어떤 걸까요? 초기작 헨을 시작으로 간츠나 메텔의 기본, 최근에 이누야시키와 기간트에 이르기까지 그가 출간한 작품들을 전부 읽어보면 기묘한 인간 불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크히로야는 인간에 대한 혐오를 그 기저에 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작품에 나오는 인물들은 언제나 타인에 대한 공포와 경악을 드러냅니다. 타인은 두려운 존재, 이해할 수 없는 존재. 오쿠히로야는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시각적으로 구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작품 간츠 등에서 나오는 괴상한 성인들과 신의 존재가 바로 그것이죠. 오쿠히로야는 언제나 욕망에 충실한 인물들을 보여줍니다. 그의 작품의 인물들은 죽음이 가까워진 상황에서도 섹스를 향한 욕정을 억누르지 못합니다. 섹스와 폭력은 오쿠히로야 작품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등장인물들은 언제나 이기적이며 욕망 추구에 여념이 없죠. 오쿠히로야는 인간을 쓰레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에서는 비참하게 살해당하는 인물들이 또 몸이 조각나는 인간들이 등장합니다. 쓰레기는 분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러나 오쿠히로야는 바람직한 인간상을 드러내는 데에도 충실한 작가입니다. 오쿠히로야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은 그의 작품 메텔의 기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멍청한 남자, 억눌린 욕망을 지닌 남자가 처음으로 그 욕망을 실현하고 곧바로 상실했을 때 비로소 자신의 모습과 마주합니다. 혐오스러운 존재, 쓰레기 그 자체인 자신의 모습을 자각하고 나서야 인간이 바뀌게 됩니다. 즉 자신의 비루함을 확인해야만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성장한 사람은 욕망에 초연해지거나 혹은 조절 가능한 모습을 보이며 언제나 타인에게 친절하게 됩니다. 즉 이타적인 인간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쿠히로야 작품은 요약하자면 한 편의 길고 긴 현자 타임입니다. 사람이 현자 타임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길게 느려서 작품으로 만들면 간츠가 됩니다. 그렇게 오쿠히로야의 작품에서는 늘 결말이 흐지부지 되는 겁니다. 현자 타임이란 게 그런 거죠. 욕망을 분출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든 알 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는 그의 작품군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여성에 대한 인식과 표현의 문제가 만화 리뷰가 아닌데 원작자에 대한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같으니 좀 줄이겠습니다. 영화 이누야시키 히어로 대 빌런은 사토 신스케 감독의 작품입니다. 이미 I am a hero라는 뛰어난 영화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입증한 사토 신스케는 이후로도 만화를 실사 영화로 만드는데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간츠에서 아쉬움을 보였던 그는 여러 만화를 실사화하며 성장했습니다. 최근에는 킹덤도 개봉했죠. 원작을 각색해서 영화로 표현하는 그의 능력은 매우 특출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애니메이션 강국 일본에 어울리는 특별한 감독인 셈이죠. 무수히 많은 제목 변경 끝에 개봉한 이누야시키 히어로 vs 빌런은 오쿠히로야 특유의 스타일이 사토 신스케를 만나 오히려 진일보한 작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쿠히로야의 개성은 좀 완화되었지만 사토 신스케의 재해석이 오히려 완성도를 높이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생각 이상으로 괜찮은 영화가 나왔습니다. 사토 신스케는 물론이거니와 만화를 실사화하는 데에 많은 재능과 인력과 자본을 사용하고 있는 일본 영화계가 어쩌면 다른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신과 같은 능력을 우연히 얻은 두 사람의 상반된 행동을 그린 영화 이누야시키 히어로 vs 빌런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리뷰 시작하죠. 오쿠히로야의 작품의 장점은 그의 작품의 뼈대를 이루는 설정에 있습니다. SF를 기반으로 한 매력적인 설정이야말로 오쿠히로야의 두드러지는 특징이죠. 간츠의 SF적 설정은 물론이고 이누야시키나 기간트에 이르기까지 그는 확실히 스타일리시한 설정을 만듭니다. 이번 작품에서도 재미있는 설정은 나오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인물에게 있죠. 영화는 이누야시키 이치로와 시시가미 히로의 삶을 보여줍니다. 이누야시키는 가족에게 무시당하는 가장이죠. 원작에서는 비참할 정도로 가족에게 무시당하고 사회적으로도 아무 힘도 없는 노인으로 나옵니다. 반면 자녀들은 철없고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죠.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지만 정작 투자 실패 등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있고요. 오쿠히로야는 이름에서부터 재치를 발휘합니다. 즉 이누야시키라는 인물은 이 집안의 개입니다. 노예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 거죠. 집을 지키기 위해 매일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고 퇴근 후에 혼자서 쓸쓸히 규동이나 먹는 시시한 인생이죠. 영화에서는 묘사되지 않았지만 원작에서 규동으로 끼니를 때우는 이누야시키의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누야시키는 자신처럼 버림받은 개, 누구보다도 가족을 사랑했음에도 버림받은 유기견 하나코에게 감정이입하는 겁니다. 하나코를 버리라는 아내의 명령에 하나코와 공원에 나온 이누야시키는 환한 빛을 보게 됩니다. 그 환한 빛을 본 이후 이누야시키는 변합니다. 원작에서는 영화보다 명확하게 표현하는데 그 빛의 정체는 외계인이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로 이 행성의 생명체를 셋이나 죽였기에 그들의 정보를 복사해서 복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외계인들의 기술이 들어갔고 이누야시키와 시시가미는 로봇으로 재생된 것입니다. 자칫하면 지구를 파괴할 수도 있는 엄청난 힘을 지닌 로봇이죠. 이 힘을 발견하게 된 두 사람의 대응을 그리는 과정이 무척 섬세하게 진행됩니다. 우선 이누야시키는 나이가 나이이니만큼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계니 컴퓨터니 새로운 문명의 이기에 어두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누야시키는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된장국을 먹다가 토하면서 자신의 몸이 기계로 변했다는 걸 알게 되지만 정작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탐구하려고 하지 않죠. 재미있는 건 이누야시키의 이러한 둔함이 그의 능력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치료하고 기적을 행하는 데에 능력을 쓰게 되는 것이죠. 흔히 착하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의 선을 뜻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순진을 뜻하기도 합니다. 즉 착하다는 말 속에는 멍청하다, 어리숙하다는 의미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영리하고 똑똑하다는 말에는 약간의 이기주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쉽게 사람을 믿지 않는 인물. 자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도 손해가 날 것 같은 일에는 얼른 발을 빼는 사람을 보고 야 같다고 말하죠. 그 말에는 선함이 빠져 있습니다. 즉 이누야시키는 둔하고 순진하고 착한 사람, 다시 말해서 이타적인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오직 이타적인 행동과 선택만이 삶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캐릭터의 존재 자체가 그 주장입니다. 반면 시시가미는 다릅니다. 힘을 얻자마자 빠르게 자신의 힘을 이해하고 그걸 파악하는 데에 주력합니다. 힘의 사용 방법과 활용 능력이 이누야시키에 비하면 무궁무진합니다. 원격으로 차량들을 조종하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총 같은 걸 쏴서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것은 물론이고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탐지 기능도 있습니다. 즉 사람을 찾아내서 죽이는 데에 특화되는 것이죠. 계좌 정보를 해킹해서 엄청난 돈을 얻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시시가미의 말 맞다나 전능한 수준입니다. 신이라 자처할 만하죠. 만약 우리에게 이런 힘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힘을 사용할 거라 생각합니다. 영화는 그러한 선택을 시시가미를 통해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신과 같은 힘을 지녔고 손가락만 튕기면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다면 거슬리는 녀석들부터 하나씩 없애고 원하는 건 뭐든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의 악마가 탄생하는 것이죠. 바보 같을 정도로 욕심도 없고 착하기만 한 사람, 즉 순진한 이누야시키 같은 사람만이 그 힘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쓸 생각을 하죠. 시시가미는 다릅니다. 거슬리는 녀석들은 물론이고 심심풀이 삼아 아무 죄도 없는 사람도 죽입니다. 할 수 있으니까, 힘이 생겼으니까. 시험해보고 싶은 겁니다. 시시가미는 마치 어린이가 길 가는 개미를 손가락으로 눌러 죽이듯 일면식도 없는 한 가정의 구성원들을 싹 다 살해한 겁니다. 묻지마 연쇄살인마가 탄생하는 거죠. 아직 다 성장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강력한 힘을 얻고 그 힘을 마구 사용하며 주변을 피로 물들이는 이야기는 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개봉했던 더 보이가 같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더 보이는 브랜든이 시골 교회에서 사건을 벌였다면 시시가미는 도쿄 한복판에 살고 있다는 게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 시시가미입니다. 더 보이의 브랜드는 갈수록 잔인해지다 못해 시체를 전시하는 수준으로 갑니다. 반면에 시시가미는 학살이나 잔혹성이 본질이 아닙니다. 시시가미의 본질은 이기심,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 즉 어머니나 연인 등의 부재에 있습니다. 시시가미의 경우 영화 초반에 묻지마 살인을 한 것이 문제가 되어 경찰에게 쫓기는데, 이때 시시가미가 가장 의존했던 것은 어머니입니다. 시시가미는 어머니와의 관계에 집착하며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일가족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시시가미가 특정되고 언론은 시시가미의 어머니에게 달려와 어머니가 견딜 수 없을 만큼 가혹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어머니의 암을 치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 어머니는 결국 언론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고 맙니다. 어머니 이후에는 연인과 연인의 할머니입니다. 시시가미를 좋아하는 소녀 와타나베 시온이 시리에 빠진 시시가미를 도와주고 한결같이 시시가미를 지지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죠. 여기에서도 시시가미는 흔들립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세상에 복수하는 것만 생각하던 시시가미에게 시온과 시온의 할머니는 귀찮으면서도 신경이 쓰이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리고 경찰이 시온의 집을 덮치던 날, 시시가미는 시온과 할머니의 죽음에 절규하며 진정한 악마로 거듭나게 됩니다. 영화와 원작의 차이가 여기에서부터 드러납니다. 원작에서는 시온이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죽이는 걸로 선택했죠. 결말에 있어서도 영화와 원작의 결말이 다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저는 영화의 결말이 훨씬 더 깔끔하다 생각합니다. 작품의 완결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영화처럼 끝나는 것이 더 영리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작에서는 지구로 달려드는 운석을 막아내기 위해서 시시가미와 이누야시키가 차례대로 자폭한다는 괴이한 결말이었으니까요. 물론 지구에 더 이상의 이레귤러를 남길 수는 없다는 작가의 판단이 있었겠지만, 이누야시키에게 패배하고 가까스로 살아남은 시시가미의 다소 이해할 수 없는 희생과 결말의 허무함은 작품의 수준을 떨어뜨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쿠히로야라는 작가에게 용두삼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이유이기도 하죠. 영화를 보면서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전투 연출입니다. 엄청난 자본이 들어간 헐리우드 히어로 영화들과는 감히 비교할 수준이 되지 못하고 CG도 어색한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볼만한 수준은 된다는 거죠. 건물 사이를 날아다니며 싸우는 이누야시키와 시시가미의 모습은 마치 맨 오브 스틸이나 어벤져스를 보는 것 같아요. 그만큼 특정 시퀀스는 다른 영화들을 참고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연출이 좋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만화를 그대로 가져온 장면들도 나쁘지 않게 볼 수 있었죠. 특히 시시가미가 시부야 한복판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벌이는 살인 장면은 압권입니다. 어머니와 시온을 모두 잃은 시시가미에게 남은 것은 오직 분노뿐이죠. 그는 미치광이 살인마가 되어 대량 살인을 저지르는데 스마트폰과 TV 등을 통해 손가락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의 모습은 전율을 느끼게 합니다. 강한 힘을 지니고 갈 때까지 가버린 인물의 말로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영화는 원작에 비해서 이누야시키보다는 시시가미에게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이누야시키의 인간적인 면모와 캐릭터는 만화에 비해서 덜 부각되지만 시시가미의 고통과 그의 분노 그리고 그의 잔인함은 만화와는 또 다르게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누야시키와 시시가미의 마지막 결전이 비장하게 느껴집니다. 우주 공간에서의 일전까지 영화는 완벽하게 그려내고 있죠. 이누야시키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시시가미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게끔 묘사된 것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시시가미가 아무리 어머니와 시온의 죽음으로 폭주했다고 할지라도 그가 벌인 대량 살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쪽 팔이 날아간 것을 보면 살아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초코의 시선은 그의 생사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타협이지만 원작보다는 좋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개처럼 취급받던, 아니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던 이누야시키가 가정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영화. 가족들의 이기심을 너무 뚜렷하게 보여주고 갈등이 심화되다 못해 정상적인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한지 의심이 드는 영화. 이누야시키 히어로 vs 빌런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5점입니다. 최근에 나온 일본 영화들 중에서는 괜찮은 작품임에 틀림없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일본 영화 특유의 오버하는 캐릭터가 나오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같은 사토 신스케 감독의 킹덤에서는 만화적인 오버 연기가 난무해서 보기 불편했는데 오쿠히로야 특유의 차분하고 정적인 연출이 영화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듭니다.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